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BYD 파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BYD라는 회사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그리고 현재 파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망이라는 거는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가 있고요. 그 재고를 밀어내서 그 딜러가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BYD의 최대 딜러사가 첸청이라는 여기가 이제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기 시장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얘기. 파산의 원인들은 되게 다양한데 우선 BYD 입장에서는 니네가 너무 신중한 계획이 없이 부채 조달에 의존을 했다는 거고, 첸청이 입장에서는 BYD가 너무 밀어내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팔리면은 팔리는 만큼만 내야 되는, 공장에서 너무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밀려서 그 재고가 쌓였고 현금이 말라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진 압박이라고 합니다. 완성차가 있고 유통이 있으면 딜러망의 마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감소를 했다고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자동차 시장에 침체가 됐고, 또 보통 차를 살 때 제 돈 다 내고 사는 사람보다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이 많고, 중국에서는 이거를 은행으로 하는 건데 이제 은행 부분에 대출이 심사 강화되면서 판매가 부진해졌고, 결국엔 딜러망이라는 게 일정 중간 판매상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차값을 공격적으로 할인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직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이 딜러망을 통해서 팔다 보니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서는 이 유통망 자체가 버티지 못하게 되는 거죠. 테슬라나 샤오미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직판을 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4개월 전에 BYD의 공급망 금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품사, 그러니까 차를 만들 때 혼자 다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협력업체가 엄청 많은데 협력업체한테 물건을 받은 다음 그거를 이제 대금을 줘야겠죠. 근데 그 대금을 엄청 늦게 주는 겁니다. BYD 원래 한 3개월 뒤에 줘야 되는데 이거를 막 1년 뒤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저는 일종의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BYD가 계속 그런 식으로 현금을 늦게 주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한계에 오다 22종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20%, 35%의 할인을 하면서 치킨 게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BYD가 파산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부채 문제가 심각한 거긴 한데, 부동산에 과거 중국에서 헝다가 파산을 했죠. 근데 헝다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부동산 개발 업체일 뿐이고, 그런 한국으로 치면 부동산 PF 같은 거 하는 곳인데 그런 데는 파산해도 됩니다. 한국은 되게 멍청하게도 부동산 PF를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살린 건, BYD는 중국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업이죠.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파산을 아마 안 시킬 겁니다. 대출해서 아마 대출 같은 거 처리를 해줘서 돌려막기 해줄 거예요. BYD가 망하면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BYD가 이런 할인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작은 기업들, 중국의 이제 작은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파산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도 뭐 5개, 10개 뭐 이렇게만 남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BYD를 제외한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려면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내구재 주문이 지금 씨가 마르고 있어요. 내구재라고 하면 보통 지출이 큰 물건이라고 합니다. 뭐 냉장고, 가전, 뭐 차 같은 거. 지금 거기에 쓸 돈이 없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내구재 수준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로나 때 한번 박살났고 조금씩 오르다가 25년에 한번 크게 박살이 났, 마이너스 7%, 6%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그나마 미국이 이런 상황이란 거예요. 경제가 그나마 괜찮은 미국이 이런 상황인 거고, 토요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니까, 근데 얘네가 실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24년은 우리가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다, 뭐 엔저 때문이죠. 근데 25년은 그런 거 다 고려를 해도 실적은 1%밖에 증가를 못할 건데 영업이익은 20%가 감소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관세를 미국에 매기기 시작을 하면요, 이제 이런 자동차 업체들은 공장을 돌려내기 때문에 생산량을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차를 밀어내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차가 많이 밀어내치면 할인을 해야 팔리겠죠. 공급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런 비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정도 감소를 한다고 하는 거. BYD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타임 모드라는 걸 발표를 했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주 7일 24시간에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고, 회사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술적 진보 구간
시간인 거고, 테슬라 XAI, 스페이스 X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으로, BYD가 이런 상황인 게 이미 이쪽 내구재 시장 자체가 박살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고, 업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게 되는 면은 BYD가 파산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그러니까 마진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작은 기업들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파산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올해 한국차 수입차 시장이거든요. 테슬라가 5월에 1등을 했어요. 6,237대를 놀라운 거는 BYD라는 업체가 9위에서 10위로 처음, 제가 이거 BYD 차 한번 보려고 딜러 매장에 한번 갔었거든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중국 차라는 게 좀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자동차 크기 대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기차에 비해서, 물론 기아차는 좀 대형 모델이 있습니다. EV3 같은 게 있긴, 아이오닉 이런 게 뭐 이것저것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보조금 받고 하면. 근데 이게 지금 3,0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 빈 수요를 좀 잘 노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수입차 보면은 1등이 테슬라, 그다음 BYD가 이제 모델도 하나죠. 아토3인데 이게 한 600대 정도. 생각보다 괜찮은 성적인 거죠. 중차인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 BYD가 밀어내기를 하고 있죠. 이제 주거동 살동하면서 밀어내기를 하게 되면, 저는 아마 이 한국에서의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3,000만 원, 아마 저는 2,000만 원 후반, 중후반대까지도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어요. BYD는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지금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많은 중국차 업체는 더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중국차들이 3,000만 원, 3,000만 원대 라인 그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기아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버틸 거예요. 현대도 지금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아이오닉이나 다른 차들 많이 할인해주고 이제 르노는 올해 신차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마 신차가 끝나면은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르노, KG, GM, 내수 판매량은 아마 계속 개박살이 날 거고요. 아마 딜러사들 다 문 닫고 공장은 아마 수출 물량 아니면 폐쇄도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제 현기도 힘들어지는 건데, 현기 아래에 있는 르노, KG, GM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경쟁력이 없는 단계까지 가거나 아니면 중국의 공장이 팔려서 중국의 생산기지가 될까, 아마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시나리오긴 한데 경쟁력이 없어요. 한국의 지금 인건비랑 기술 수준으로는 중국 자동차에 더 이상 크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한국의 내수는 더욱더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내수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면 사실 중국 거를 소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걸 선호하기 때문에 소비를 할 텐데, 근데 내수가 붕괴하고 있다는 말은 사람들은 더 저렴한 걸 찾는다는 말. 다이소도 마찬가지죠. 다이소 저렴한 걸 팔기 때문에 잘 되고, 시장이랑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질수록 2,000만 원, 3,000만 원에 있는 그 전기차 라인들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돈이 있는 사람들은 테슬라로 가는 거고요. 그나마 2,000만 원, 3,000만 원대 이제 차가 꼭 필요한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기차로 많이 가게 될 거야. 이 중국 유통이 지금 엄청나게 침공을 하고 있어요. 홈플러스가 손을 들어 통산, 그러니까 그냥 부도 처리해버리는 게 더 이득이다. 기업을 계속 경영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당연히 홈플러스는 파산이니까 기업 가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영업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마트도 힘든데 홈플러스가 버틸 수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한국의 유통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은 알리, 테무, 쉬인, 뭐 BYD 뭐 이런 게 왔었는데, 이런 거 다 이제 지금까지 순한 맛이 진짜 불닭볶음면이 진출하게 예정입니다. 이미 신세계는 멸공한다고 했지만 알리바바와 협력사를, 그리고 징두이라는 업체가 이제 곧 진출하게 됩니다.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포화에다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동산 거품도 다 이미 꺼트려서 소비가 지금 엄청 말라가고,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 부동산을 강제로 부양하고 있는 굉장히 거품 시장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먹을 게 있어요. 저는 이 중국 자본이 홈플러스를 먹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전 영상에서도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적이 있었어요. 홈플러스가 살아날 건데 아마 MBK가 누구한테 이거 팔 거다. 이게 주인이 바뀌면 아마 그게 중국 자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중국 홈플러스가 이거 만약에 중국 자본에 먹히면 이제 국내 두 번째로 큰 오프라인 유통사가 중국 자본이 되는, 그리고 이제 중국 BYD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국 자동차들이 아마 한국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시 같은 거 이런 프레스랑 같이 손잡고 하는 거죠. 렌터카도 중국 자본이 다 먹게 됐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의 오프라인 유통만 망이나 기본적인 수요는 이미 갖춰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1,000만 원, 3,000만 원대 전기차 라인은 중국이 싹 다 먹어버리고, 이제는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보조금은 아마 점점 감소할 거예요.
보조금은 저는 거의 0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쟁력이 있는 곳은 테슬라가 일단 있고요. 5천만 원 이상인 테슬라가 먹어버리고 중국 전기차는 1천만 원, 3천만 원대를 싹 다 먹어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4천만 원대 시장이 비는, 여기는 아마 뭐 테슬라 저가 모델이나 중국의 고급차 라인이 먹게 되고, 결국에는 저는 한국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 업체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어떤 현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작은 업체들은 저는 대부분 다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BYD의 파산설로 큰일 난 거는 BYD가 아니라 나머지 업체 전기차 가격 경쟁이 본격화가 된 거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기아는 버틸 거라고 저는 보긴 합니다. 현대도 굉장히 출혈 경쟁을 하게, 나머지 GM, 쌍용, 지금 KG, 르노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거고, 딜러망이 굉장히 공장은 폐쇄하거나 축소되는 결말로 가게 될 겁니다. 한국 시장은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장악을 하기, 이미 1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예언을 했었죠. 예, 중국 전기차 무섭다고. 그리고 이제 이미 무너지고 있는 한국의 리테일 산업, 특히 홈플러스도 중국 자본이 인수를 하게 된다면 BYD와 협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BYD랑 나머지 중국차 업체들 중국 자본이 들어간 홈플러스, 그다음에 렌터카도 중국계 상호펀드가 차지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10위권에 올라있는 BYD를 비롯해서 이 자동차 시장을 중국의 유통망, 중국의 저렴한 가격이 아마 침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한국의 경제 시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은 딱히 여기에 지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죠. 차트만 뭐 올리면은 될까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이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적응하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